또 한 가지 아주 그 노상원 나왔으니까 노상원 김용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이제 가는 거죠. 예, 뭐냐면 그렇죠. 노상원, 김용현 구속된 지 6개월이 가까이 돼 갑니다. 예. 6개월이 이제 구속기한 만료가 되죠. 그러면 검찰에서 새로운 어떤 건을 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게 통례죠. 더군다나 내란, 우두머리, 공범, 종범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까지 보여온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행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던 황당한 그 시간 단위 계산 이런 것들하고 보면 만약에 검찰도 지금까지의 수사에서의 그 행태를 보면 우리가 다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고 법원도 지금 이런 상태라면 여차하면 이 사람들이 풀려나올 시간이 임박해 있다. 만약에 이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과 입을 맞출 수 있죠. 뭐든지. 예, 그렇죠. 증거인멸은 더 가속화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기현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를 연결되는 그 고리에서 지금 임박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압력으로 예. 이들은 계속해서 구속시켜서 격리시키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는 그리고 국민적 압력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게 그런 이제 국민적 걱정과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26일 날 이제 법관 대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건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상정이 됐다라고 하죠. 하나는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고 하나는 재판 공정성에 대한 준수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에 올라왔던 그 사안을 이제 또 파기환송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지만 정작 이 안건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또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의도가 뭘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건지도 참 애매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관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런 차원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의지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법관 대표회의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뭐 때문에 열게 됐습니까? 출발이요. 네. 네. 파기환송 절차 위반이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네. 위기의 순간에 민주당에서 법관 대표회의를 사법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사법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해서 심대하게 침해를 해서 흔들어서 시작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정확한 출발을 보자고요. 자기들이 자성을 위해서 열어야 되는 법관 대표자 예. 회의였어요. 그렇죠. 기존에 관행도 있고 법도 있고 령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 관행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스피드, 초스피드 내란의 밤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많은 초스피드 그거에 의해서 기존의 것들을 다 깨뜨리면서 최초 풀어주는 것도 최초 대법원에 올라가서 며칠 만에 뭐 바로 회의를 잡고 읽어보지도 않고 하는 것도 최초 나왔단 말이에요. 예. 누가 침해를 했습니까? 그다음에 지기현 술집 사진이요? 예. 지기현 씨가 뭐 사찰을 일종의 이제 뒷조사라는 표현을 했죠. 굉장히 이 법관으로 쓰면 안 되는 정치적 언어를 썼어요 본인이. 그렇죠. 누가 사찰을 했으며 누가 뒷조사를 했으며 누가 사법권을 침해했습니까? 공정하게 해라. 그 메시지 그리고 당신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라. 예. 이 정도 나왔으면 창피해서라도 자정의 메시지가 내부에서 더 세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법권 침해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규탄하는 뭐 이런 식의 법관 대표자회를 한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으시겠죠. 납득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 그 법관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법관 대표자 회의의 그 출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싱을 하자면 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 그래서 사법부가 항상 위기일 때마다 이 회의를 열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들도 위기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서 이 회의를 여는 것일 텐데 그러나 정작 반성, 자정 능력은 갖추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져서 국민들이 오히려 그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나 이 분노가 계속 더 치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솔직히 26일 날 이 전국 법관 회의가 솔직히 열릴지도 아직까지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의장이 김혜영 예.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했을 때 뭐냐면은 안건 하나가 파기환송심에 있어서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개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절차적 적법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이를 지정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둘째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터졌냐? 지기현 부장판사께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나오니까
앞에 파기환송심이라는 건 싹 없어지고 뭐냐면은 그게 하나 들어갔어요. 안건 1.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에 드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고자 노력한다 이래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요. 요번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장님 있잖아요. 문행교 소장님요. 얼마나 쉽게 읽어요. 누구나 다 알아듣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막 빙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안건 이름 뭐냐면은 딱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파기환송심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뢰 흔들린 거 맞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력하면 되겠냐.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예. 모두 문제가 있지만 근데 직경이 딱 터지니까 문제 생겨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번에 직위원 거를 살짝 안 넘어갔다고 볼까요? 아니 직위원 판사가 지금 재판하는 게 내란죄 하나만이 아니거든요. 재판 여러 재판이 많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직위원 룸사롱 여기 탁 터지니까 하필 내란죄 재판에서 판사가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이 판사가 재판정 법정에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떻든 간에요. 금기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란죄 재판에서 합니다. 기자들의 모든 언론과 국민의 촉각이 가 있죠. 왜 하필 내란죄 재판을 택했을까요? 나는 네. 그게 첫 번째 퀘스천 마크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이 내란죄라는 재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내란죄 재판에서 자기의 개인 신상 발언을 한 것을 법원 그 사법부에 예. 윗분들은 몰랐을까? 윗분들한테 전혀 말 안 하고 아 나는 말로 독립해서 할 거야 이렇게 했을까? 제가 옛날에 민정이나 이런 데 근무했던 경험을 보면요. 그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암묵적 허락이든 뭐 니 알아서 해라 어째라 암묵적 허락이든 허락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위원 그 부장판사가 내란죄 재판에서 이 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파장을 가져올지 위해서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하필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 갖다가 그대로 놔두었냐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의혹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한 법정 법대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앞으로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재판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사건, 그 다음에 김용현, 노상원 다 이 사람이 맡고 있어요. 이 재판부입니다. 형사 25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간다고 하는 코스입니다. 예. 그런데 다 비공개로 막 하고 있었잖아요. 국민적 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윤회에 대한 걸 일부 열은 거고 노상원, 김용현 아직도 비공개 재판 하잖아요. 실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증인들 가면 증인선서 시키잖아요. 앞에 불러서 뭐뭐 하면 처벌된다. 굉장히 위압감을 받고 사람들이 증인선서 하겠죠. 본인이 남의 재판에 엄밀히 보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자기 재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왜 신상 발언을 해요? 거기다가 신성한 법정, 그들이 아주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신성한 법정에서 뭘 어떻게 했다. 그 신성한 법정, 법대위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어요. 뒷조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삼겹살에 소주 먹었다. 자, 예. 사진이 나올 때까지 윤리감사관실은 뭐 했습니까?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화들짝 공수처 이제 고발돼서 예. 수사 착수한다 하니까 또 막 조사하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이 사진 공개 이후에 왜 입장 발표 안 합니까 이 사람? 갔다 안 갔다 얘기해야죠. 김학의 씨처럼 뭐 내 사진 아니다 할 거예요? 갔다 안 갔다 해야죠. 그렇죠. 자, 일체 그 뒤에 발언이 없죠. 예. 대법원도 일체 말이 없죠.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한다는 말까지만 있죠. 예. 그러면서 나온 언론이 일제히 언론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기레기 소리 듣는 그런 자기들이 자초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유흥주점이 아니라 단란주점이라서 업태가 그렇게 돼 있어서 뭐 접대하는 여성을 부르네 못 부르네 전부 본질을 호도하는 얘기죠. 강남 청담동 압구정에서 그런 업태의 술집에서 접대하는 여성을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해 보세요. 단 한 가게도 아마 그게 예외가 없을 텐데요. 예. 그리고 본인이 그냥 본인 입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바로 저거 나 아니다든지 예. 내가 간 적이 없다든지 다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나경원 남편을 판사로 두고 법원장으로 둔 이런 사람들이 뭐 황당한 소리라고 이수정 씨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어디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빨개 벗고 있는 사진을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그 예. 부끄러움이라는 건 다 어디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지기현 부장판사나 아니면 이제 법원 차원에서도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증거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냐하면 18일 날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19일 날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는 18일 날 이제 민주당에서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언론에서는 뭐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도 띄우니까 아 진짜 없나 보다. 해서 19일 날 본인이 뭐 삼겹살에 소주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고편으로 티저 영상 스포하듯이 예. 사진을 띄웠잖아요. 그때 그리고 출입문 예. 사진도 띄웠고 이 사람이 뭐 한두 번 갔던 게 아니라고 알려져 있으니 여러 번 갔다 그러면 출입문만 봐도 내가 저기 누구랑 같이 정도를 그걸 기억 못하면 이 재판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이 가서 모르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진이 나올 때 티저처럼 스포가 됐을 때 아 이게 나오겠구나는 알았죠.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뒤집어서 오만함입니다. 아 오만함에 그 사람의 비롯된 오만함이죠. 것이다. 아, 예. 업무 관계자인데 얘가 감히 어떻게 가? 지 밥줄 끊기는데 예.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